안녕하세요. 캐드 강사 AI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드디어 멀티리더를 떠나서 다음 진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멀티리더 지시선을 작성해주는 명령, 하지만 다음 진도로 넘어갔다 가지고 여전히 지시선을 작성해주는 명령, 멀티리더에서 벗어났을 뿐이에요. 자, 지시선을 작성해주는 두 번째 명령인 리더입니다. 전에 멀티리더에 제가 자꾸 멀티라인이라고 잘못 얘기하는 바람에 여러분들 혼돈이 많았을 거예요. 죄송해요. 자, 이제 더 이상 그런 일은 없을 거예요. 자, 더 이상 멀티라는 얘기가 앞에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혼돈될 일 없겠죠. 자, 그래서 지시선을 작성해주는 두 번째 명령인 리더입니다. 리더. 자, 리더 전체 명령어 LEADER 이렇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엔터 치면 되겠죠. 자, 그런데 단축키도 알아야겠죠? 단축키는 LEAD, ER만 빠져요. 단축키의 의미가 별로 없네요. 자, 어쨌든 LEAD, 그래도 두 자를 들칩니다. 자, 엔터 치면 되겠죠. 자, 제일 처음에 이제 요구되고 있는 사항은 스펙 CP, 리더 스타트 포인트다 라고 나오는데, 이건 이제 우리 멀티리더 할 때 에로우헤드 어디다 붙일 거냐, 화살촉을 어디다 붙일 거냐, 그거죠. 그 부분부터 먼저 찍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한 점을 찍고 나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나오는데, 대각으로 적절한 각도를 지정을 해서 찍어 내려놓고 나면 선을 또 그릴 수 있어요. 또 그릴 수 있죠. 이거는 이제 예전에 멀티리더 같은 경우는 이제 점을 찍는 개수를 이제 컨트롤 했잖아요. 스타일에서. 그래서 이제 기본 두 개면은 요거 두 번째 점 딱 찍고 나면은 바로 이제 글자 작성으로 나왔죠. 얘는 그게 아니고, 얘는 그거 제어해주는 것 자체가 없어요. 개수가. 그래서 몇 번이든 내가 꺾어서 내려놓을 수 있다. 내가 꺾을 만큼 다 꺾었다 그러면 이제 엔터 치고 끝내시면 돼요. 엔터 치고 끝내시면 된다. 그래서 이제 꺾는 개수에 대한 제한은 없다. 자, 이거 취소했습니다. 취소하고 다시 한번 해보죠. 자, 그러면 이제 다시 LEAD. 자, 점 찍고 이제 쭉 당겨서 이제 두 번째 점 찍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전에도 얘기를 했지만 우리나라에서 지시선 작성하는 데는 특별한 경우에 한 번 더 꺾어야 된다 라고 해서 한 번 더 꺾는 경우는 뭐 있을 수도 있지만, 뭐 이걸 뭐 두 번, 세 번 꺾는 경우는 진짜 드물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거의 대부분은 안 꺾어요. 안 꺾고 옆에 작성한 것처럼 저렇게 전개가 되기 때문에 더 이상 꺾지 않을 거다 그러면 첫 번째 화살표 끝 붙이고 두 번째 점 찍고 나서 여기서 이제 바로 다음 텍스트 작성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이때 옵션들이 쫙 나옵니다. 이제 하나는 어노테이션, 하나는 포맷, 하나는 언두인데, 언두의 내용은 여러분들 뭐 제가 설명 안 해도 잘 알 거예요. 방금 전에 두 번째 찍은 요점 취소하고 싶다 그러면 이 상태에서 언두 유저, 그러면 이제 그 점 취소되고 두 번째 점 입력 안 한 걸로 칩니다 라는 거고, 자, 두 번째 점 다시 찍어서 내려놓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남은 옵션은 하나는 어노테이션, 하나는 포맷인데, 어노테이션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앱리더 할 때 컨텐츠, 화살촉, 그러니까 지시선 뒤에 붙을 내용이 뭐냐, 그 컨텐츠에 대한 내용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예전에 멀티리더 할 때는 이제 우리가 사용했을 엠텍스트다, 블록이다, 이 두 가지가 있었죠. 그런 내용이고, 그다음에 포맷은 뭐냐면 지시선의 형식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포맷 F를 딱 들어가 보면 이제 종류가 네 가지가 나와요. 스플라인, 지시선을 곡선의 형태를 사용을 할 거다. 이거는 이제 멀티리더에도 있었죠. 그 다음에 이제 스트레이트, 직선 형태. 방금 전에 나왔던 게 직선 형태로 나와 있었던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에로우가 있고 논이 있는데, 저 에로우 내용을 들어가면 화살표 촉의 모양을 바꿔줄 수 있느냐?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 얘는 둘 중 하나예요. 에로우냐 논이냐예요. 논은 화살촉이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N을 해보면 방금 전에 있던 화살촉이 사라졌죠. 다시 포맷에 가서 에로우 A를 하면은 화살촉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화살촉의 모양을 바꿔주는 옵션은 아니고, 화살촉을 쓸 거냐 아니면 없는 걸로 할 거냐, 둘 중 하나다. 그럼 얘는 화살촉의 모양을 못 바꿔주느냐?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 얘의 화살촉의 모양은 어디서 결정이 나냐면, 얘는 별도의 스타일이 없는 대신 뭘 따르느냐? 우리 치수 설정에 의해서, 아직 안 배웠지만 치수 설정에 의해서 치수 설정에 잡힌 부분의 내용을 그대로 따른다. 즉 치수 설정에서 지시선의 화살촉에 대한 내용을 수정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그게 반영이 돼서 나온다. 그러니까 얘는 설정을 별도로 보는 게 아니라 치수 설정과 같이 봐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별도의 스타일이 빠져 있지 않습니다. 자, 어쨌든 에로우와 논은 화살표를 붙일 거냐 안 붙일 거냐 둘 중 하나다. 그러면 이제 포맷에서 이제 얘를 스플라인, S를 입력하면 곡선의 형태로 작성이 된다 라는 거고, 그 다음에 포맷에서 스트레이트,
해주면 직선의 형태로 작성이 된다. 요거다. 그래서 지시선의 형태에서 정의해줄 수 있는 건 이게 다다 라는 거죠. 이 이상은 없어요. 이 이상은 없다. 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어노테이션이죠. 어노테이션. 일단은 여기서 이제 두 번째 점을 입력을 안 하려면 그냥 어노테이션으로 한번 들어가야 돼요. 어노테이션으로 딱 들어가서 이 상태에서 작성을 합니다. 그냥 텍스트를 작성할 거면 이 상태에서 AAA 이렇게 작성을 하시면 돼요. 화면상에는 안 보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엔터 치면 다음 줄을 입력하라 그래요. 만약에 두 줄이 필요하면 다음 줄을 입력하시면 되고, 한 줄만 있으면 된다 그러면 엔터 치고 끝내시면 됩니다. 그러면 지시선 작성이 끝나죠. 이게 이제 멀티 리더하고 다른 게, 얘는 기본 스타일이 뭐냐? 밑줄 타입. 기본 스타일이 밑줄 타입이다 라는 거죠. 자, 한 번 더 작성해 볼게요. 자, LEAD. 자, 리더하고 첫 번째 점 찍고 두 번째 점 찍고 그 다음에 어노테이션으로 엔터 쳐서 들어가서 여기서 AAA 하고 한 줄 내려서 다음 줄도 써볼게요. B B는 하나 더 쓸까요? B 하고 그 다음에 엔터 두 줄에서 끝내면 이렇게 된다. 그러면은 얘 지금 밑줄이 가는데 밑줄의 기본 형태는 뭐다? 우리 예전에 했던 언더라인, 보텀라인, 즉 제일 아랫줄 밑에 언더라인이 가는 형태로 간다. 얘는 이거에 대한 위치를 이제 제어를 못해요. 제어를 못하고 항상 언더라인, 보텀라인의 형태로 작성이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시 LEAD, 자, 리더 치고 그 다음에 스타트 포인트 찍고 세컨드 포인트 찍고 그 다음에 어노테이션 다시 가서, 자, 어노테이션 가서 여기에 붙는 콘텐츠의 내용을 바꿔주려면 꺽쇠 안에 옵션즈라고 있죠. 그래서 꺽쇠 안에 있는 건 전에도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별도의 옵션 키 없이 아무것도 입력 안 하고 엔터를 치면 실행됩니다 라고 했죠. 그래서 엔터를 한번 더 쳐주시면 추가적인 옵션들이 나오죠. 그래서 여기에 붙일 수 있는 종류는 톨러런스, 카피, 블록, 넌, 엠텍스트다. 근데 지금 여지껏 우리가 글자가 써지는 거는 엠텍스트다. 우리는 이제 엠텍스트 기반으로 텍스트를 작성한다. 지시선들은 항상 엠텍스트 기반으로 작성을 해요. 엠텍스트 기반으로 해서 작성을 한다. 그런 거죠. 그럼 이제 엠텍스트는 뭐 굳이 볼 필요가 없고 기본 옵션이었으니까. 자, 노는 뭐 뻔해뻔짜 화살표만 나오겠죠? N 해주면 끝이다. 화살표 있는 선 하나 딸랑 나오고 끝이다. 네, 이거죠. 뒤에 이제 텍스트 한번 찍고 나 화살표 있는 선만 필요해. 자, 다시 리더 하고 첫 번째 점, 두 번째 점, 어노테이션, 옵션즈로 들어와서, 자, 그럼 이제 엠텍스트와 노는 이제 확인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톨러런스 이게 이제 멀티 리더에는 없었던 거죠. 톨러런스라는 거는 이제 우리말로 하면 공차다 라고 하는데, 이제 여기 강좌를 들으시는 분 중에 공차가 뭔지 아시는 분도 계시고 모르는 분도 계시고, 그런데 이제 솔직히 말하면 공차라는 개념은 CAD의 기능적인 내용이 아니라 제도의 이론적인 내용이죠. 그래서 원래는 여기 이 공차라는 개념을 이해하시려면 이제 별도의 제도 이론을 따로 공부를 하신 상태에서 들어와야지 이해가 되는데, 자, 여기서는 이제 공차에 대한 거는 그냥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은, 간단하게, 원래 이거는 제도 이론을 다뤄야 되기 때문에 원래 복잡하게 설명이 돼도 되게 긴 시간을 들여서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간단하게 얘기하자면은 우리가 어떤 제품을 생산을 하는데 도면에서 거리 10이다 라고 도면에 딱 적어놓으면 그걸 딱 맞춰서 제작을 할 수가 없어요. 현실적으로 누가 제작을 해도 10이라는 지수를 딱 맞출 수 없어요. 딱 맞출 수 없기 때문에 공차라는 건 뭐냐면 분량을 인정을 하는 거예요. 분량. 그러니까 내가 10으로 만들려고 그랬는데 네가 10으로 못 만드는 거는 내가 인정할게. 대신에 내가 지금 제시한 범위 사이에서 틀려야 돼 라고 해서 그 틀릴 수 있는 범위를 정해주는 것, 그게 바로 공차입니다. 근데 이 공차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톨러런스는 기하 공차라고 해서 형태적인 부분들을 정의해 줄 수 있는 공차를 얘기해요. 뭐 이 기하 공차의 이론은 나중에 뭐 기능사 과목을 다룬다던가 그때 제가 별도적으로 이론적으로 다룰 건데 지금 다루진 않을 겁니다. 근데 기하 공차라는 게 나오는데, 기하 공차를 붙일 때는 특정한 이제 박스가 나오고 거기에 이제 기호들이 들어가거든요. 그거를 붙여줄 수 있게 해줘요. 그래서 T를 쳐보고 해보면, T 땅 치면 갑자기 이렇게 지오메트릭 톨러런스 기하 공차다 라고 나오죠.
그래서 이제 요런 표를 붙일 수 있는데 여기 심볼이 뭐냐면 기아공차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기호의 종류가 정해져 있어요. 한정적으로 어떤 조건이다라고 정해져 있는데 여기를 딱 눌러보시면 사용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기호가 나와요. 여기서 내가 붙이고 싶은 공차의 기호를 선택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톨러런스 1에다가 내가 원하는 공차값을 입력하는 거고, 데이텀에다가 이 공차를 측정하기 위한 기준을 정해줄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하고 OK 버튼을 눌러주면 이렇게 기아공차 기호가 삽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시선, 리더의 톨러런스에서 해주는 역할은 기아공차의 기호를 바로 지시선에 붙여서 사용을 할 때 사용을 해요. 사용을 하는데 이 방식을 잘 쓰느냐? 저는 이 방식 안 써요. 이 방식의 단점이 있는 게 뭐냐면 요 뒤에 이제 우리가 멀티 리더를 할 때 랜딩선이라 그랬죠. 랜딩선의 길이가 제어가 안 돼요. 여러분 이렇게 따라오죠. 그럼 스트레치로 잡아서 내가 요렇게만 잡아서 당겨주면 당겨지느냐? 아니에요. 이게 고정적으로 길이가 고정적으로 돼 있는데 이게 작성하다 보면 저 랜딩선의 길이가 길어져야 될 때가 있고 짧아져야 될 때가 있고 뭐 그럴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솔직히 불편해요. 그래서 저는 다른 방식을 사용을 합니다. 다른 방식을 사용을 하는데 어찌됐든 저 톨러런스의 개념은 저 기아공차 기호를 지시선에다 바로 붙여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기아공차를 바로 붙인 채로 지시선을 뽑아줄 수 있다 라는 거죠. 자, LEAD. 자, 리더로 다시 들어가서, 자, 스타트 포인트 다시 찍고요. 두 번째 점 찍고요. 어노테이션 엔터 쳐서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엔터 쳐서 옵션 다시 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카피라는 내용이 있는데, 카피는 다른 지시선이 이미 작성하고 있는 컨텐츠의 내용을 복사해서 올 때 사용을 해요. 자, 그래서 C를 치고, 자, 여기 보면 AAA M리더로 되어 있는 거 한번 선택해 볼까요? 딱 선택을 하고, 자, 했더니, 안 되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지시선을 가지고 하는데 이게 M리더로 썼다가 리더로 썼다가 하면은 이 카피라는 기능은 안 돼요. 자, LEAD. 자, 그러면 이제 같은 지시선끼리 한번 해보죠. LEAD 같은 지시선끼리. 자, 스타트 포인트 찍고 넥스트 포인트 찍고 그 다음에 어노테이션 옵션 가서 자 카피 C를 하고 밑에 AAA 써 있는 거 제가 클릭해 볼게요.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같은 내용으로 작성되죠.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는 이제 한 군데 내가 지시선 붙여봤는데 다른 데 막 지시선 붙다 보니까 저 위에 붙어 있는 저거랑 같은 내용인데 저 그냥 내가 또 쳐야 돼? 또 치는 게 아니라 카피 치고 걔 딱 찍어주면 그 내용 그대로 복사해서 갖다 붙여주겠다. 다시 한번 해보면 이게 뭐 한 줄일 때는 그렇게 뭐 메리트가 없을 거예요. 메리트가 없는데 두 줄 이상 작성되어 있는 복잡한 내용이다 라고 한다면 카피 그대로 복사를 해주죠. 그래서 먼저 작성된 리더가 갖고 있는 내용들을 고스란히 복사를 해준다. 자, 그럼 이제 기아공차도 복사를 해줄까요? 카피. 자, 기아공차 똑같이 들어가죠. 이렇게 되면은 기아공차 같은 경우는 같은 기호를 사용하는 거 그리고 같은 내용을 갖고 있는 게 들어가는 경우가 종종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아까처럼 그 표를 또 띄워서 또 작업을 해주는 게 아니라 그냥 카피만으로도 쉽게 복사가 된다 라는 거죠. 자, 요게 이제 카피다. 그래서 먼저 작성된 지시선의 내용을 복사해서 고스란히 지금 작성하는 지시선에 붙여주겠다라는 개념으로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죠. 요런 거는 M리더보다 편하죠. M리더보다. 자, 그 다음 자, 시작점 다음 점 그 다음에 어노테이션 옵션즈로 가서 이제 안 해본 거 딱 하나 남았습니다. 블록. 근데 블록은 뭐 여러분들 예상하실 거예요. 이건 M리더에도 있었던 내용이니까 내가 만들어준 블록을 사용해서 그 블록을 지시선에 붙여주겠다라는 개념이죠. 그래서 이제 B 하고 우리 그때 만들었던 거 A였죠. A 해주면 이렇게 붙는다. 근데 문제가 한 가지 있어요. 문제가. 자, 내려놓고 나면 이제 스케일을 물어봐요. 스케일 팩터. 스케일 값 어떻게 할 거냐. 근데 뭐 키워줄 거면 2로 해주면 되고, 아니다. 1로 하겠다. 그리고 Y축 스케일 따로 물어보거든요. 그냥 X축 스케일 따르겠다. 엔터 치고. 그 다음에는 각도를 물어봐요. 로테이트. 이거 함께 할 때마다 다 물어봐요. 얼마나 돌릴 거냐. 아니면 그냥 0도면 0도다. 엔터 치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그때랑 똑같이 이렇게 작성하라고 나오죠.
그다음 품명 AAA, 품 재질 BBB 해가지고 오케이 해주면 붙여준다. 근데 이게 이제 이거는 멀티리더보다 안 좋아요. 멀티리더보다 안 좋은 게 뭐예요? 지금 여기 랜딩선이 없죠. 랜딩선이 없어요. 랜딩선이 없어. 이렇게 붙어줘야지. 예, 랜딩선이 없어요. 이게 안 나오더라고요, 랜딩선이. 그래서 이게 불편해요. 얘 위치를 옮겨주면은 따라 놓으는데 랜딩선이 없으니까 예, 불편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또 하나 궁금한 거. 자, 카피를 하면 블럭도 복사를 해주느냐? 옵션 카피 해서 선택하면 복사를 해줘요. 근데 붙는 위치가 어라? 저거랑은 다른데? 예, 이렇게 되는 거죠. 붙는 위치가 다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카피 기능들을 완벽하게 동작하진 않아요. 얘랑 똑같은 형태로. 저 붙는 위치가 다른 게 이게 블럭을 삽입을 할 때 보면은 작성을 해서 자, 어노테이션 들어가서 옵션으로 가서 블럭을 삽입할 때 보시면 A를 선택해서 하는데 처음에 인서트 포인트를 내가 수정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어디 기준으로 붙느냐인데 지금은 이제 요 내려오는 위치를 내가 화살표랑 별도로 따로 지정할 수 있거든요. 여기다 내려놓을 거다, 여기다 내려놓을 거다, 여기다 내려놓을 거다, 여기다 내려놓을 거다 지정할 수 있고, 아니면 요 블럭 자체의 기준점이 지금 원래 마우스 얘가 따라다니는 데가 기준점인데 그것도 내가 바꿔줄 수 있어요. B 해가지고 이제 바꿔서 만약 기준점 요 끝이야 딱 하면 이제 여기가 따라다니죠. 이렇게 해서 얘를 여기다 딱 붙여준다든가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할 수 있는데 이게 이제 복사할 때 제대로 안 온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작성을 해놓고 보면 이제 이렇게 붙여줄 수 있어요. 위치를 바꿔서 붙여줄 수는 있는데 얘가 이제 이 상태로 완벽하게 내가 이렇게 붙였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LEAD 리더 해서 어노테이션 옵션즈 카피 해서 선택을 하면은 또 이렇게 붙죠. 이게 이제 어디가 붙냐면은 원래 블럭이 갖고 있던 인서트 포인트 기준점 거기가 붙어요. 그러니까 복사 기능에서 저 기준 내려놓는 위치가 수정된 부분들은 반영이 안 된다. 요게 이제 불안정해요. 그래서 블럭에서 복사를 사용하는 조금 힘들지 않나 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리더를 사용해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작성을 할 수가 있어요. 작성을 할 수 있는데 그러면 이제 요 다음에 나와야 되는 건 이제 우리가 앱 리더 할 때도 마찬가지였지만 멀티 리더를 할 때도 마찬가지였지만 작성해 놓고 이제 수정하는 내용들이 있었죠. 그게 이제 어떤 식으로 발현이 되느냐 그것도 확인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얘 설정은 이제 어떤 식으로 바꿔줄 수 있느냐. 근데 기본적으로는 이제 치수 설정을 따라요. 그래서 그거는 아마 설정을 하는 거는 나중에 치수 설정할 때 다시 얘기를 할 거고요. 지금 당장 나오진 않을 거예요. 지금은 이제 수정하면서 건드려줄 수 있는 거. 우리가 이제 수정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잖아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이용해서 수정하는 방법.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제 프로퍼타이즈를 사용해서 수정하는 방법. 두 가지. 그 두 가지를 통해서 이제 단발적으로 이제 바뀌는 형상들에 대한 이제 수정을 해줄 거고, 전체적인 형태를 정해주는 치수 설정은 나중에 치수랑 묶어서 한꺼번에 할 거예요. 한꺼번에 하는 건데,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의구심이 드는 게, 왜 이게 멀티 리더랑 리더가 따로 있느냐, 그리고 왜 뭘 써야 되고 뭘 쓰지 않느냐라는 것들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멀티 리더의 단점이 뭐냐면, 치수 설정을 내가 잡아도 치수 설정하고 똑같이 가는 게 아니라, 얘는 멀티 리더 스타일이 따로 있기 때문에 치수 설정하고 별개로 놀아요. 그러니까 설정을 두 번 잡아줘야 돼요. 두 번. 그래서 실무에서는 멀티 리더를 물론 잘 쓰시는 분들은 잘 쓰시겠지만 제가 같이 일했던 분들 중에 멀티 리더를 쓰시는 분을 거의 못 봤어요. 왜냐하면 멀티 리더를 쓰게 되면 치수 설정을 두 번을 잡아야 돼요. 멀티 리더 스타일 따로 잡고 치수 스타일, 딤 스타일 한번 따로 잡고 두 번 잡아야 되는데, 리더를 쓰면 편한 게 뭐냐면 내가 치수 설정에서 잡아놓고 나면 똑같이 맞춰지니까 치수 설정하고 같은 개념으로 들어가니까 그게 더 편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치수 설정만 수정을 하고 그게 반영될 수 있는 리더 또는 퀵 리더를 쓰는 경우가 더 많아요. 제가 아는 주변에 쓰는데 그 중에 저는 이제 퀵 리더를 쓰는 거고 리더를 안 쓰고요.
자, 그럼 퀵 리더는 이제 다음에 이제 이거 끝나고 수정하는 것까지 끝나고 나면 이제 제가 퀵 리더를 설명할 건데, 제가 퀵 리더를 쓰는 이유는 이제 그때가만 할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리더의 기능보다 퀵 리더의 기능이 더 좋거든요. 네, 기능이. 그래서 이제 그런데 어쨌든 그런 개념을 사용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보셨으니까 이제 멀티 리더도 보셨고 퀵 리더 리더도 보셨고 이제 그다음에 퀵 리더도 보실 건데, 이 중에서 여러분들 마음에 드는 스타일이 뭐냐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사용하실 지시선을 결정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리더에 대한 사용 방법에 대한 설명은 여기서 끝이고, 다음 강좌에서는 이 리더를 수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